더위를 날려줄 것 같은 시원한 미소의 그분이 기다리고 있죠. 가톨릭 출판사 임찬양 베드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순간 미소에서 뭐 시원함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기가 이렇게 요즘 고민하시는구나. 너무 어렵게 소개를 해주셔서 주문을 너무 어렵게 네. 했죠. 오히려 저를 약간 먹이시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네요. 네. 그럼 돌려서. 저희가 훈훈한 남자 임찬양 팀장님입니다 하면 어떻게 그건 하실 또 이제 건가요? 또 따뜻한 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러나 저러나 임찬양 팀장님의 의문의 일패다. 그렇죠. 아까는 양승국 신부님의 의문의 일패였는데 네. 이어지는군요. 이런. 오늘 누구 한 명 승해야 되는데 큰일이군요. 그러네요. 예. 네. MC분들만 승하시는 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늘 승리하죠. 승리의 남자. 지지 않아요. 자, 오늘 책이 일단 표지가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제목이 Unplanned. 저는 이 글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네. 의미가 굉장히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까 한순간에 네. 라는 의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은 저자가 애비 존슨이라는 한 여성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이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쓴 자전적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애비 존슨이라는 여성이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가족계획연맹이라는 단체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족계획연맹이라는 단체는 이름은 되게 그럴싸하고 네. 좀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미국 최대의 낙태 시술을 권장하는 기관이었던 거예요. 낙태 시술을 권장하는. 네, 권장하는 아주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예. 어떻게 보면 낙태를 권유하고 더 유인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이 여성은 그때 당시에 이제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난 여성에게 낙태를 좀 더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한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딱 한 번 생겨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머리말 첫머리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내 이야기는 읽기 편하지 않다. 이 사실을 미리 경고하고 싶다. 내 이야기는 편하진 않지만 정직하고 진실하다. 참 멋진 분이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온 게 딱 여기 머릿말에도 보이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아까 제가 이분이 우연찮은 계기로 이제 네. 가족계획연맹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학교 때 자원봉사 박람회라는 게 학교에 열리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가족계획연맹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뭐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선 다 좋은 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태가 나쁜 게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찾아주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단체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8년 동안 이 단체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해서 이제 8년이 지난 순간에는 이제 한 센터의 대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굉장한 자기의 이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했던 여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 의료진이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을 도와달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상담하고 여성들에게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어려운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 여성이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낙태를 권유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낙태 시술 장소에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낙태 시술을 목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여성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감히 한 사람의 그 생명을 빼앗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보통의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그 8년 동안의 모든 시간을 다 부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을 겪고 나서 도저히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한순간에 생명수호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족계획연맹이라는 곳이 아주 기업화된 곳이라서 무서운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언론 활동이라든지 외부 활동을 전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단체였는데, 이분은 자신이 그동안 잘못됐던 생활들을 해왔던 그 시간들을 반성하고 그 후회하는 마음으로 생명수호 운동에 가면서 이 사람들이 법적인 제재, 그러니까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하는데 그 고소 고발까지도 다 감내하면서 계속 운동을 해요. 결국에는 법정에서 이 사람이 무죄로 확정이 나고, 오히려 그 계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생명수호 운동이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 목차만 봐도 굉장히 끌림이 있는 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또 소설적으로 이제 네. 재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더 그러실 것 같아요. 팀장님은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나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청해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낙태 수술을 경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보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마음에 엄청난 변화를 겪고, 다음날 이제 그래도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에 자신의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거에 대한 문제, 고민과 인간적인 도리라고 해야 될까요? 생명에 대한 그거에 대한 갈등을 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자기 배우자랑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시죠. 월요일 아침, 나는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며 잠에서 일찍 깨어났다. 사무실에 갈 생각을 하니 두려웠다. 더그는 나를 격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주님을 믿자, 애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 올바른 이유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리고 클리닉을 떠나 다른 직업을 찾는 거야. 하지만 가족계획연맹은 내가 아는 전부야. 낙태 이외에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 여성을 상담하고 교육하고 검사받게 하고 클리닉을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자를 교육하는 일을 사랑해.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이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항상 믿어왔어. 난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만약 바로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집은, 생활비는, 우리 가족을 엉망으로 만들면 한 번에 미래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할 수 없어. 옳은 이유로 옳은 결정을 내리는 데만 집중해.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실 거야.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언플랜드의 일부를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8년 현실적인 동안, 고민도 있고. 네, 8년 동안 나에게 전부였던 곳이었겠죠. 네. 그죠? 그 출퇴근을 하는 그 직장이 전부였고 가장 사랑하는 직업이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모든 걸 아니라고 한순간에 부정을 당하니까. 무너져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심리적으로 잘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위한 일을 했던 거고, 거기에서 또 이제 자신의 경제적인 가치도 찾았던 건데, 이것들이 한순간에 부정을 당하니까 굉장한 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자괴감, 그리고 또 죄책감이 너무나 이 사람을 쥐고 흔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서도 생명의 수호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따라서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이 그 많은 시간 동안 법적인 그 재판장에도 서야 되고 언론에 계속 지속적인 괴롭힘도 받아야 되고 이 단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4년 동안 버틴 어느 날에 갑자기 미국 전역에 이제 이 낙태 시술을 하는 클리닉들이 점차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의 그 경험을 가지고 한순간의 선택이었는데 이게 이제 언론의 이슈를 받으면서 점점 사회적으로 그동안 미국이라는 가치 안에 인권이라는 가치 아래 생명을 약간
터부시하고 무시했던 그런 경향이 만회했던 사회가 점차 변해되는 그래서 점차 이제 변화되다 보니까 클리닉들도 사라지고 그거를 자신의 눈을 딱 보고 나서 이 스스로 이 여성은 그 생각을 해요. 하느님께서 왜 나한테 그때 그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는 그 부분에서 하느님께 이제 기도하고 자신에게 이런 역할을 주신 거에 감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참 그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방법들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느님에 대한 체험까지 그렇게 느끼셨네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니까 언플랜드 표지부터 조금 지금 얘기를 좀 스토리적으로 풀어주시는데 좀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영화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요게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아직 들어오지 못한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영화가 되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낙태는 약간 자유라는 가치 아래 자꾸 이렇게 당연시 됐던 사회적인 문화가 이 여성의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언론화가 되고 그동안 낙태를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심한 자책감과 죄책감을 갖고 있던 여성들이 낙태가 정말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모두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거를 이제 소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역에 이런 인식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영화가 나오고 영화가 나온 뒤로는 오히려 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 우리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에서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네. 정말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미국이라는 사회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가 네네. 기반인 사회에서 큰 열풍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팀장님도 책을 보고 그리고 영화를 이제 미리 챙겨 보시고 참 많은 걸 느끼셨나 봐요. 네네네.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남성이기도 하니까 조금 무감각했던 게 제 조금 창피하지만 제 그 경험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얼마나 대단한 걸 주셨다는 걸 오히려 반대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낙태 순간의 그 묘사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무섭고 좀 징그럽고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그러한 생명을 해치는 일까지 가게 되겠구나라는 경각심도 들고 우리가 생명 수호한다는 게 되게 거창하고 대단한 일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거를 우리가 늘 일상에서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생명수호의 운동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네. 아주 우리가 대단한 걸 안 하더라도 이 책을 읽고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이 어떤 건지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할 수밖에 네,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하는 것들 중에 보면 몰라서 하는 실수들이 참 많거든요.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주제인 생명을 네.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한 언플랜드. 이 책 오늘 가톨릭 출판사 임찬양 베드로 팀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